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 이른바 이제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 그 장면 보시죠. 한동훈 후보님,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 곽태구 의원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저런 태도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4강을 가리는 데 있어서 한 3명 정도는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거의 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정해진 것 같고, 네 번째 이제 후보를 두고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지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돋보이고 조금 대립각을 세우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관심을 받기에 제일 좋은 구도다. 전략적으로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 중에서 가장 나 후보가 한 후보와 대립점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구도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의 지금 4강에 들기 위해서 가장 경쟁해야 될 후보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인데, 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직접 없었기 때문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어떤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선거에 나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당연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앞서 부자 몸조심이다, 부자도 아닌데 왜 몸조심하냐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몸조심은 몸조심이라는 공통된 견해가 있잖아요. 홍 후보의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하려고 키 높이 두드러 있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머리냐, 보정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죠?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문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 끝나버리고. 두 분이 시간이 이제 만료됐. 키높이 구두 질문을 박채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유치하시다는 생각이 유치하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생머리냐, 보정속옷 이 얘기를 꺼내셨는데 사실은 질문하신 거죠. 질문한 거다.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꺼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공개적인 답변이 필요 없는 그냥 질문만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이미 공격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겠다고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서 달갑게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한국 정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국민의힘 내부 정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저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비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생머리냐,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보정 속옷을 입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수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저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시장이 저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 네. 전 대표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혹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 질문을 저는 꺼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년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다라는 이름으로 이 형식을 띈 것도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저런 광경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아이돌들도 키 큰데 살짝씩 다 깔창을 넣거든요. 이 비율 문제 때문에. 홍 후보는 왜 키높이 구두 질문을 했을까? 백브리핑에서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에게 키높이 구두 등 좀 수위가 높은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아니 우리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뭐가 맞는 것 같시던가요? 다 안 되는데. 아니 재미지라고 하는 거요. 그거 아니면 뭐 재미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재밌으라고 물어본 거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입장이 좀 나왔는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박상수 대변인, 한동훈 키 180 넘는다. 아니 180이면 어떻고 180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치한 공격이 유튜브 중계만 나와서 다행이다. TV에 했으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뭐라고 생각했겠나라며 불쾌감 표시했고 뭐 B급이다 이런 이 불쾌감도 표시했어요. 그러자 조금 전 다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물어봤는데 키높이 뭐 보종 속옷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속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라며 이걸 모르고 답을 하는 거 보니 한동훈 캠프 자체가 B급이다. 라며 다시 받아쳤다는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준표 후보가 검찰 대선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치는 더 대선배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한 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설명한 것처럼 정치가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까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달라질까?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요. 홍준표 후보가 저희 이야기가 뭐 재미있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예컨대 뭐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떨 땐 저도 기분도 나쁠 수 있거든요. 정익 변호사님 정도면 통통한 정도죠.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되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받아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받아치기를 했는가? 저는 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만약에 홍 시장님이 그때 당대표였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그 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후렸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 카테고리가 대구시장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많은 유권자들한테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괜히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했다가 오히려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